기능, 서비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따라올 제품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송바입니다. 오늘은 지금 기준 가장 핫한 속도계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엑스플로바 X2라는 모델이에요.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속도계 기준 가장 판매량이 높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왜 판매량이 높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플로바 같은 경우는 에이서라는 그룹에서 출시된 속도계예요. 에이서라는 그룹이 이런 전자기기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플로바도 프로그래밍 그리고 기기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속도계 본체가 있고요.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충전 케이블은 요즘 많이 쓰는 C타입이 아닌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에 거치시킬 수 있는 기본 어댑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기역자로 바뀐 거치대는 별도품입니다. 이 거치대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스템이나 핸들바에 이런 스트랩으로 감아서 충분히 엑스플로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엑스플로바 X2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엑스플로바 X2는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상당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71g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 까보시면 보호필름이 한 장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호필름이 한 장 붙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보호필름 같은 경우는 기본 보호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서 박스 안에서 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경우도 좀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잘못 붙였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보호필름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회사죠. 힐링실드에서 저희가 직접 이 기기를 보내서 엑스플로바 X2에 맞는 정확한 사이즈의 보호필름을 제작해달라 해서 이렇게 엑스플로바 X2 전용 보호필름까지 만들어 봤어요. 뒤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충전 단자가 있고 마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방수 등급 같은 경우는 IPX 7등급이에요. 그래서 우중 라이딩에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켜면은 처음에는 언어 설정이 나옵니다. 위아래 화살표가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위아래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버튼이고요. 밑을 보면 라이딩 시작 버튼, 그다음 일시 정지 버튼, 이 부분이 컴퓨터로 치면 엔터키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랩 버튼인데 이 부분의 역할은 라이딩 할 때는 랩 타임, 랩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일상시에는 백 버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왼쪽 부분에 보이는 버튼은 전원을 켜고 끄고 메인 메뉴 설정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자, 먼저 언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한국어 선택하고 이 버튼이 엔터 버튼이에요. 엔터 버튼 누르고 핸드폰에 엑스플로바 S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스킵해도 돼요. 하지만 가능하면 핸드폰에 어플을 다운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엑스플로바 커넥트라는 어플을 깔고 열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이 열립니다. 저는 이미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열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줘요. 킬로미터, 미터, 그 다음에 온도, 시간 단위는 12시간 단위로 할 건지 24시간 단위로 할 건지, 저는 24시간 단위가 좀 편해서 24시간 단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시간대는 표준 시간대 00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9시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시간을 해주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 세팅이 끝납니다. 보시면 핸드폰하고 시간이 똑같죠? 11시 51분입니다. GPS 안테나 같은 경우는 지금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한 1분 정도 있으면은 바로 GPS가 잡혀요. GPS가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조금 넓은 공터에서 한번 신호를 잡아주시면 바로 잡힙니다. 이 버튼을 조작해서 각각의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클링 모드, 실내 트레이닝 모드, 훈련, 또는 내비게이션 모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사이클링 모드에서 시작, 그러면 이제 라이딩 시작 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라이딩이 시작돼요. 그리고 라이딩 시작된 상태에서 이 왼쪽 버튼을 누르면 랩을 찍어주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라이딩을 종료하고 싶다, 왼쪽 버튼 눌러줘요. 그러면 저장할 건지 처음으로 갈 건지 메인 메뉴로 갈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폰과 연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왼쪽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진입해줘요. 그리고 휴대폰 연결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플에서 오른쪽 상단 버튼 눌러주고 X2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X2가 떴죠. 이런 식으로 커넥트 버튼이 뜨면서 등록을 눌러줘요. 이렇게 되면 연결이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해요.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내 활동도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설정 또는 페이지 설정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가능하니까 꼭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연결이 끝났으니까 센서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센서 항목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센서 추가를 눌러줘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센서는 사이플러스 센서인데요. 이 사이플러스 센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에 보시면 SC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 C로 되어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이 센서를 케이던스 센서로 이용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이렇게 제끼면 S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이 센서를 스피드 센서로 이용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둘 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센서를 2개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건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필름을 제거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씌워 줄게요. 그리고 이런 타입의 센서 같은 경우는 설치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거는 속도 센서를 이용할 때 허브에 감을 때 이용하는 패드고요. 그 다음에 이 납작한 거는 케이던스 센서 모드일 때 사용하는 패드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스피드 센서 모드일 때는 이런 식으로 허브에 중심에 넣어서 스트랩을 감아줘요. 그리고 케이던스 센서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왼쪽 크랭크 암 안쪽에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딱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돼요. 센터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속도 센서 모드일 때 이 바퀴를 한번 굴려주세요. 그리고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달을 이렇게 굴려주시면은 센서가 인식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자, 그럼 센서 추가를 해볼게요. 센서 추가. 자, 저희가 아까 케이던스 센서 모드로 했죠. 이렇게 보면 케이던스 센서가 바로 떠요. 그러면 선택해 줍니다. 연결 중이라 뜨고 이렇게 센서가 한 개 잡혔어요. 다른 센서도 이제 새로 추가할 거 있으면 이렇게 센서 추가를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센서뿐만 아니라 파워미터도 또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미터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파워 측정 값을 엑스플로바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시면 이제 스타트를 눌러줄 때 이런 페이지가 보여요.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지가 몇 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설정법은 메뉴로 들어가서요, 설정을 눌러줘요. 그리고 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각 모드에서 페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현재 5분할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아래 위 버튼을 이용해서 몇 분할로 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는 많이 보는 게 좋다, 그럼 8분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고 이제 각 항목에서 어떤 데이터를 띄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위에는 나는 시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한 다음에 시간을 선택하고 라이딩 시간을 이렇게 입력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나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속도지만 최고 속도를 보고 싶다 클릭하고 속도에서 최고 속도 값을 또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워미터 연결된 분들은 파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워 값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해요. 다 했으면 백 버튼 눌러줘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재생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8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다면 더 간단해요. 핸드폰 어플이 있죠. 핸드폰 어플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줘요. 페이지 설정 들어갔고 도로였죠. 자, 여기 설정했던 값을 클릭해서 나는 첫 번째는 고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도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경사도도 보고 싶다 그럼 고도에서 경사도를 표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설정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완료되죠. 이런 식으로 엄청 간편하게 설정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모드를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모드 같은 경우는 이 기기에서 바로 내비게이션은 안 되고 핸드폰과 연결된 상태에서 핸드폰에 우리가 갈 경로를 설정해주고 그 경로 값을 이 기기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도 모양을 클릭해줘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또 지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준 다음에 새 경로를 만들려면 연필 모양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주고 현재 지금 나의 위치에서 어디로 갈 건지 선택해줍니다. 해운대로 라이딩을 해볼게요. 해운대 그랜드 호텔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해운대까지 경로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연필 모양을 클릭해줘요. 내 경로에서 이 경로명은 해운대까지 가는 길이다. 자, 저장이 되었어요. 자, 이거는 이 경로를 바로 이제 기기로 전송해 줍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고요. 이 지도 데이터 값이 기기로 전송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기에서 내비게이션을 클릭해줘요. 엔터를 눌러서 들어가면 위에 건 제가 이전에 넣었던 거고요. 밑에 이제 28km 해운대 가는 길입니다.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고르다 선택해주면 이게 열립니다. 현재 지금 저희 GPS가 안 잡혔기 때문에 잠시 밖에 나가서 GPS 잡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밖에서 좀 가만히 있다 보면은 GPS가 잡혀요. 자, 이렇게 안테나 떴죠? GPS가 잡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밖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바로 GPS 잡히네요. 여기서 아까 내비게이션 모드 들어가서 해운대로 가는 경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떠요. 지금 속도가 얼마고 가는 방향이 얼마다. 왼쪽 전원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플러스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볼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테스트 해봤는데 주변의 정보도 알려주고 상세한 길 안내는 안 되지만 여기 익숙해지면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가다가 100m 앞에서 우회전, 100m 앞에서 좌회전 이런 식으로 길을 알려주는데 이 방식에 좀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속도계처럼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한번 GPS를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잡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네, 이렇게 속도계를 사면은 초기 세팅에 필요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양한 속도계를 팔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엑스플로버 X2의 가장 강력한 장점과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플로버 X2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이 잘 담겨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다운도 되고 에러도 나고 이러는데 엑스플로버 X2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터치식이 아니지만 이 버튼식이라 직관적이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또한 128,000원이라는 가격에 속도계 기능,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다 갖춰진 속도계라 이 제품의 경쟁 모델은 같은 가격대가 아니라 조금 더 상위 클래스인 10만원 후반 또는 20만원대 초반 속도계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강력한 장점이 바로 AS예요. 엑스플로버 X2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JS 더 휠을 만드는 카본 회사죠. JS 컴포지트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 제품이에요. JS 컴포지트 같은 경우는 다른 수입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AS 대처가 굉장히 빠르고 본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전자기기를 사기면 AS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데 이런 AS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JS 컴포지트에서 노력해 주십니다. 이 점이 저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 강력한 장점이죠. 배터리 런닝 타임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속도계가 이제 또 컬러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거기다 터치까지 기능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배터리 런닝 타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엑스플로버 X2는 속도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배터리 런닝 타임이 무려 40시간입니다. 40시간이라면 웬만한 장거리 여행에서도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한 런닝 타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완벽한 속도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플로러 X2에도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요즘 나오는 속도계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투박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 C타입이 아닌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외에는 제가 억지로 좀 짜내려고 했는데 128,000원에 이 기능을 가진 속도계를, 그리고 에이스도 심지어 잘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단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을 계속 이용하다가 단점이 생각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도 물론 전시할 거지만 실제로 사부작이 이 속도계를 가지고 달고 장거리 여행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부작한테 이 제품의 사용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능, 서비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엑스플로러 X2를 아직까지는 따라올 제품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엑스플로러 X2 리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부작의 엑스플로러 X2 롱텀 리뷰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